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이달 들어 1,6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워낙 가파르게 올라 국내에선 저세상 주가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그런데 최근 주가 움직임이 주춤하다. 28일 뉴욕 시간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일보다 4% 넘게 하락한 1,476.49달러에 마감했다. 우려 섞인 분석들이 나오면서다. 실적이 뒷받침한 상승세. 테슬라를 둘러싼 고평가 우려는 올해 초에도 나왔다. 정확히 1년 전까지 테슬라의 주식은 250달러 안팎에 머물렀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하순부터 300달러를 넘어서더니 지금껏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테슬라 옹호론자들은 회사의 실적을 거론한다. 겁대기뿐인 주가 상승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2일 테슬라가 발표한 2분기 실적은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전분기보다 더 나아졌다. 2분기에 전기차를 팔아서 번 거둔 매출은 51억 7,900만 달러로 1분기보다 5천만 달러 늘었다. 3월에 미국 프리몬트 생산 공장을 6주간 폐쇄했지만 수익성은 나아진 것이다. 테슬라의 돈 버는 역량이 전기차 판매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도 고무적이다. 탄소 배출권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든든한 수익원이다. 탄소 배출권을 다른 회사에 팔아 지난 분기에만 4억 2,800만 달러를 남겼다. 작년 1분기 관련 수익보다 280% 이상 늘었다. 탄소 배출권 플러스 소프트웨어 판매의 매출 총이익률은 21.0%로 1년 전보다 6.5%포인트 올랐다. 테슬라가 내건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는 50만 대이고 미국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을 40만 대에서 50만 대로 늘리고 중국 상하이 공장의 생산 역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파티는 곧 끝난다. 테슬라는 최근 4분기 연속 흑자를 거뒀다. 다만 2003년 설립 이후 온전한 연간 흑자를 거둔 적이 없다. 전기자동차 시대를 앞당겼다는 업적이 거론되지만 지나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그치질 않는다. 최근 테슬라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뒤 이틀 내리 주가는 떨어졌다. 무디스가 테슬라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소식도 무력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7일 시장이 과연 이성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냐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테슬라의 주가 수익 비율은 거품론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다. 테슬라의 PER은 800배에 육박한다. 주식시장을 지탱하는 유동성이 빠져나가면 테슬라 주가도 현실 감각을 되찾을 거란 분석이다. 전기차 시장에서의 각축전도 더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 타도를 외치며 전기차 라인 확대에 나섰다. 조수홍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 낸 보고서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도입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시장에 테슬라만 존재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의 CEO는 28일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의 간판 기능인 주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배터리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을 경쟁 자동차 업체에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 벤츠, 도요타와 별도 제휴 계약을 맺고 배터리를 공급한 적이 있고 현재 일본 파나소닉과 배터리 합작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캐틀과 한국 LG화학으로부터도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다. 특히 테슬라는 최근 중국 캐틀과 100만 마일을 주행할 수 있는 반영구 배터리를 개발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웰스파고 소식입니다. JP 모간 체이스,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 미국 대형은행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대손 충당금으로 각 106억 달러, 95억 달러, 80억 달러씩 총 280억 달러를 설정했다. 코로나19 쇼크로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대출이 이 수준에 이른다는 것으로 이는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규모이다.
14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대규모 대선 충당금으로 인해 웰스파고는 분기 손실을 기록했고 JP모간과 시티그룹은 순이익이 급감했다. JP모간 CEO는 지난 2분기에 사상 최대 규모인 105억 달러 대출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손 충당금으로 인해 JP모간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비 51% 줄어든 47억 달러에 그쳤다. 시티그룹 역시 대규모 대손 충당금 여파로 분기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 73% 급감한 13억 달러로 추락했다. 다만 JP모건과 시티그룹은 채권 부문에서 높은 수익으로 대손 충당금 충격을 일부 흡수했다. JP모건은 채권 부문 수익이 99% 폭증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 시티 역시 채권 부문에서 수익이 60%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투자은행 부문이 이들 두 은행에 못 미치는 웰스파고는 충격을 흡수해줄 완충 장치가 없어 여파가 컸다. 그 결과 24억 순손실을 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첫 분기 순손실이다. 지난해에는 65억 달러 순이익을 거뒀지만 코로나19로 상황이 역전됐다. 보잉 소식입니다. 보잉이 올 2분기 24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당 순손실은 4.2억 달러였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118억 달러였다. 이 역시 시장 예상치인 131억 6천만 달러를 하회했다. 보잉은 이날 항공기 향후 생산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737맥스 생산을 재개해 2022년 초까지 월 31대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초 계획은 내년까지 해당 물량을 생산하겠다고 했었다. 반면 787 드림라이너는 월 6대, 777 와이드바디는 2대씩만 생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47점 보제특위 생산은 2022년 종료할 예정이다. 신형 기종인 777X는 2022년까지 양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보다 2년이나 밀린 것이다. 보잉은 현재 인도하지 못한 항공기가 너무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미인도 항공기는 470대 이상인데 대부분이 737맥스 기종인 상황이다. 미 항공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737맥스에 대한 인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는 빨라야 올 10에서 11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잉이 앞서 코로나19 타격으로 항공 운송 수요가 감소하자 16만 명의 인력 중 10%를 감축한다고 밝혔는데 추가 감원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WSJ는 이밖에 보잉의 2분기 인도 물량이 1963년 이후 최저치인 20대에 그쳤다고도 덧붙였다. 아일랜드의 저비용 항공사이자 유럽 최대의 항공사 중 하나인 라이언에어가 주문한 보잉 737맥스를 2020년에 인도받고 2021년 여름까지 최대 40대 737맥스를 인도받길 원하고 있다. 라이언에어가 737맥스를 인도받길 원하는 이유는 2020년 2분기의 실적이 1분기에 비해 개선되었어 다시 비행을 재개하였기 때문이다. 라이언에어는 현재 주문한 135대의 737 맥스 중 첫 번째 기체를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에 인도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잉이 2020년 3분기를 737 맥스의 운항 재개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델타 에어라인 소식입니다. 26일 미국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다소 주춤세를 보이면서 항공 여행객 수가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확진자 수가 늘면서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셋째 주에는 그 전주보다 4.4% 줄어 464만 8,156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후인 4월 셋째 주에
68만 4,590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400만 명 이상 늘어난 수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3월 첫째 주에 1,399만 6,645명과 비교하면 현저히 미미한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여행 대신 스테이케이션을 택하면서 피서객들로 붐벼야 할 공항의 승객들의 발걸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아메리칸 항공은 2분기 20억 7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2분기 6억 6,200만 달러의 순수익을 거둔 실적과 비교하면 엄청난 손실이다. 이외에도 델타 항공은 57억 달러, 유나이티드 항공은 16억 달러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항공업계의 전망은 당분간 계속 어두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많은 항공사들이 항공 편수를 줄이는 상황이다.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등 대표 항공사들은 8월 항공 수속 계획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0% 이상 낮췄다. 유럽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세를 보이면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희망에 부풀었던 유럽 항공업계는 또다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영국 공항의 손실은 40억 유로로 추산된다. 옥시덴탈 소식입니다. 3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9일 뉴욕 상업거래소의 미국 서부 텍사스 산원유는 전일 대비 배럴당 0.23달러 오른 41.2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24일 기준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1,06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이번 재고 감소는 지난주 원유 수입이 전주 대비 하루 80만 배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단 휘발유, 중간 유분 재고는 각각 전주 대비 70만 배럴, 50만 배럴 증가했다. 미 연준이 제로금리를 유지한 점도 유가 강세에 일조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유가 상승폭은 제한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코로나19 감염 사망자는 11일 만에 1만 명 증가, 특히 6개 주에서 하루 사망자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재확산 우려를 고조했다.